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에 마케이누가 있다면 한국에는 마통이누가 있다. 마케이누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 이란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마케이누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본말입니다. 마케가 졌다는 말이에요. 패배하다, 지다. 이누가 개입니다. 이걸 이제 합쳐서 부르자면 싸움에 진 개입니다. 근데 싸움에 진 개를 보통 결혼 못한 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 못하고 힘들게 사는 나이 먹은 여자. 여기서 싸움은 뭐냐 하면 결혼이에요. 결혼과 생존. 이 결혼과 생존의 싸움에서 진 이누 개. 이 개를 나이 든 여자.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여자가 이제 젊었을 적에 이것저것 배짱 튕기고 미래 대비 안 하고 살다가 결혼 못하고 나이 먹어서 부모한테 빌붙고 힘들게 살고 인간들이 못 받는 그런 세대를 가지고 마케이누 세대라고 합니다. 마케이누 세대. 근데 한국도 지금 마케이누 세대가 올 것 같아요. 일본보다 더 세고 잔인한 마케이누 세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여자분들 중에 능력 없으면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일본보다도 혼인율이 월등하게 낮고 출산율도 월등하게 낮아요. 이혼율은 높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하는 사람들, 결혼 못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하는 분들 상당수는 좀 죄송하지만 힘들게 살 겁니다. 물론 결혼 못한 여성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도 있어. 근데 정말 소수입니다. 다수의 분들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다는 건 어떤 거냐면 무한한 돈이 없어요. 젊었을 적에 직장 열심히 안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돈 쓰다가 나이 먹어서 결혼 못할 거라 생각 못한 것 같아. 돈이 없어. 많이 없어가지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세도 못 살아요. 전세 대출 아니면 전세도 못 살아. 대부분 월세예요. 월세. 그것도 수도권 월세. 수도권 월세는 비싸잖아. 그럼 왜 여자분들이 수도권이 많냐? 보통 지방의 여자들이 수도권을 많이 와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수도권 일자리가 돈을 많이 주지 않아. 중소기업이면. 한 200 언저리 돈 받아. 200에서 220. 그 돈 받아가지고 뭐 방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그리고 배달 음식 먹고 하면 남는 게 없어. 그런 식으로 살다가 결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 계속 월세야.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들이 보통 나이가 한 40쯤을 접어들면 다 있는 직장에서 못 버텨요. 그만두면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거기다 부모도 늙었어. 보통 자식이 40이면 부모가 보통 나이가 60대 중반, 많으면 70까지 가거든요. 그때 되면 부모님 아파요. 아버지는 뭐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힘들게 산다거나 그런 데 많아.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손 못 벌려요. 특히 부모님 중풍이나 치매 같은 거 걸려버리면 자식이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일본 마케이누하고 우리나라 마케이누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의 마케이누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빌붙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마케이누 부모님들은 그래도 돈이 좀 있거든. 노후 대비 다 돼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나온 연금을 좀 뺏어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빈곤하신 분도 많이 있고 나이 먹어서 일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자식이 저렇게 시집 못 가고 아까리도 못한다 생각해봐. 얘아들이 힘든 게 저런 거예요. 나이 먹고 체력도 감소하니까 받아주는 것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일을 해도 현장에 하려고 하니까 못 버티는 거야. 이게 후유증도 심하고 거기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도 못해. 부모님도 아프고 형편이 뻔하다 보니까 형제한테 손을 벌리고 해도 형제하고 사이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도와줄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결혼? 누가 결혼합니까?
나이 먹고 답도 없는 여자고.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통 뚫으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 마통은요, 백수들은 마통을 뚫을 수 없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한해서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마통을 뚫어주냐? 그런 거죠. 얘는 그래도 직장을 다니니까 우리가 마통 뚫어서 대출금을 줘도 직장 단위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통을 뚫는 건데, 근데 막상 갖는 사람이 없어. 웃긴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월급을 꼭 받는 사람이면 그 월급까지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데 얼마나 씀씀이가 해프고 나간 돈이 많으면 마통을 뚫는 것일까? 지금 서울에 사는 여자분들 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가 버는 돈 대비 쓰는 돈이 많아서 마통을 뚫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마통을 뚫었으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철저하게 여자분들 재산이나 신분 상태를 검증을 들어가기 때문에 마통을 뚫은 사람들은 애시당초 필터링 대상이에요. 마통 터지고 나서 이제 마통 뚫으신 분들이 이제 동아줄이 끊긴 거죠. 결혼의 동아줄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K마케이누 엄청 지분도 크지만 이분들 중에 굉장히 생기 어려운 분들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 짐덩어리가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한 분들,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가난합니다. 애초에 마케이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젊은 여자분들 가난해요. 1인 가구 보면. 제대로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명품 사고 여행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할당제로 뽑아놓으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이미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음. 배려는 최소한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배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회 곳곳에 너무 많다 못해 넘쳐남. 배려가 최대가 되다 보니 정작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 버리는 기현상. 여자분들 일자리 만들어라고 할당제를 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할당제로 들어갔으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잘하려고 하지도 않아. 막상 뽑아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들어가면 열심히 안 해. 여성 특유의 해저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리 만들어달라, 복지 만들어달라, 여자니까 빼달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 보였어요. NPC가 돼버렸어. 그래서 어느 회사든 여직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직원 들어오면 일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야, 이 여직원 얼마나 버팅기려나,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으려나, 얼마나 까다로우려나,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면 잘해야 되는데 막상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인드냐 하면 뽑아주긴 하는데 쟤 얼마 못 버티고 나갈 사람이다, 어차피 오래 할 사람 아니니까 잘해주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여직원들도 똑같은 취급받아요. 이제 그냥 여직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를 떱니다. 워낙에 뭔가 사회적 빌런화 돼버려가지고 여직원 들어도 반겨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민폐입니다, 민폐. 여자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이드 들어오면 그 어느 곳 하나 반기는 거 없다는 거. 일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짐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 잘하는 여직원도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어요. 원체 적어. 절대 다수의 사람은 맡은 것도 못해. 맡은 것도 못해서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잘하는 경우 드물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자분들 오래 못 버텨요.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데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공무원이 안 잘리니까 남아있다 치더라도 일반 사기업들은 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버티고 있으면 내보내기 쉬워. 이러다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여직원들이 가면 갈수록 오래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피합니다. 여직원들 같이 일하는 거. 점점 뭔가 애물단지가 되어갑니다. 사회적으로. 사회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잘해서 능력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것 토대로 커리어가 쌓이고 그러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애초에 여자분들은 그런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만 차지하고 시간만 버티면 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할당제가 독이 될 겁니다. 여자분들의 커리어의 상승을 막는, 직장 내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독이 될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은 당장에 자신한테 득이 된 것만 생각하지 나중에 자신들한테 뭔가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장만 볼 줄 알지 미래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삽질을 하는 겁니다. 할당제가 되려 독이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 그러니까 너무 당근만 찾지 마세요. 당근만 찾으니까 이가 썩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살만 찌는 거고. 오히려 몸에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제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자분들한테 좀 쓴 얘기 많이 하죠. 여자분들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다 역할을 못하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여자분들 사회적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정받으려면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지. 저렇게 치트키 써가지고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남자 목표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자 먹고 일할 생각 안 하고 자꾸 힘들면 빠지고 이것저것 요구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할당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자분들 도움될 게 전혀 없습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할당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얼마나 버티는지. 대부분 얼마 못 버티고 나갑니다. 그럼 할당제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